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참나무과, 도토리가 열리는 참나무과 중에서도 신갈나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신갈나무는 신은 신발이라는 뜻이고 갈은 깔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발에 깔고 다니던 깔창이다. 그래서 신깔나무라고 하던 것이 신깔나무 하니까 좀 어려우니까 신갈나무로 바뀌었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전설이 있는데, 문제는 이 신갈나무가 다른 참나무들하고의 자연 교잡이 이루어져서 이런 다른 교잡종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물참나무와 신갈좀찰나무 이런 나무들이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하게 많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나무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갈나무는 이름에서 신발의 깔창이라고 했죠. 이 신은 신발이고 요 갈은 깔창이라는 말이 깔자가 갈로 변했다 해서 신갈나무라고 했는데, 요 신발은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우리 조상님들이 고무신나무 이런 거를 신기 전에 집신을 신고 다녔죠. 집신을 신고 다녔는데 집신의 바닥에 이 잎을 깔게 되면 폭신폭신하겠죠. 폭신폭신해서 이 잎을 깔고 다니면서 집신을 아주 편하게 신고 다니기 위해서 폭신폭신하게 까는데 요 잎을 깔았기 때문에 이것을 신발의 깔창나무다 해서 신깔나무 하던 것이 신갈나무로 변했는데, 요 신갈나무의 잎을 보면은 요 잎이 딱 신발 속에, 그러니까 집신 속에 들어가면 딱 좋을 사이즈입니다. 사이즈가 딱 좋아서 보면은 잎의 길이가 19cm, 최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19cm 정도 되고, 또 폭이 11cm, 요 폭도 넓죠. 폭도 넓고 길이도 길어서 집신 속에 들어가면 딱 좋은, 그래서 요거 몇 장 따가지고 집신 속에다 깔아 놓으면 집신이 폭신폭신해서 걸어 다니는데 아주 안성맞춤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집신 속에 깔기 좋은 이러한 잎을 가진 것이 바로 신갈나무인데, 이 신갈나무의 잎을 보면은 잎에 요 가장자리가 이렇게 조금 크게 보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것이 이렇게 물결 모양의 톱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결 모양의 이런 부드럽고 뾰족하지 않고 둔한 이런 부드러운 톱니를 가지고 있으면서 모양은 거꿀 달걀꿀이다. 달걀을 거꾸로 세워놓은 모양이다. 그래서 이것을 거꿀 달걀을 거꾸로 세워놓았다 해서 거꿀 달걀꿀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도란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도란형 형태의 이러한 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요 신갈나무죠. 근데 이 신갈나무는 신갈나무하고 잎이 아주 비슷한 이 떡갈나무가 있죠. 이 떡갈나무도 보면은 요거는 지금 떡갈나무입니다. 신갈나무 아니고 떡갈나무인데, 떡갈나무의 잎도 조금 전에 보았던 신갈나무의 잎하고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은데, 요 떡갈나무, 요거 지금 떡갈나무를 보고 있는데, 떡갈나무의 잎의 길이는 30cm, 최고 30cm이고, 요 폭도 최고 27cm. 그러니까 길이도 아주 크고, 길이도 길고 폭도 넓은 아주 커다란 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떡갈나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신갈나무는 최고 19cm까지밖에 안 됐는데, 여기 떡갈나무는 최고 30cm니까 한 10cm 이상 크다. 떡갈나무가 크다고 하는 특징이 있는데,
잎의 모양을 보면은 거의 비슷비슷하지만은 요 차이는 바로 요 잎에 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잎의 뒷면을 보면 잎의 뒷면에 털이 아주 잔뜩 많이 있는 이러한 잎을 가진 것이 떡갈나무이고, 거기에 비해서 신갈나무는 잎의 표면이나 잎의 뒷면이나 털이 거의 없다. 처음에 새 잎이 돋을 때는 약간 있지만은 금방 털이 다 떨어져 버리고 털이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신갈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신갈나무는 잎에만 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린 가지에도 털이 없습니다. 어린 가지에도 털이 처음에는 약간 있지만은 이 털은 곧 없어져서 털이 없는 상태로 매끈하고 반짝반짝 윤이 나는 이러한 털을 가지고 이러한 어린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신갈나무죠. 신갈나무에 비해서 떡갈나무는 이 뒷면에도 털이 많았지만은 어린 가지도 보면 털이 아주 촘촘하게 많이 있죠. 촘촘하게 많으면서도 이렇게 능선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능선이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 능선이 보이면서 어린 가지의 털을 잔뜩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떡갈나무입니다. 그래서 떡갈나무와 신갈나무는 그렇게 잎과 줄기의 털로도 구별을 하지만은 바로 여기 깍정이라고 하는 각두라고 하죠. 우리 보통 요것을 여기 요 바깥 부분을 각두라고 하고 요 속에 있는 부분 요것을 도토리라고 하죠. 도토리라고 하고 요 바깥 부분에 있는 요것을 깍정이라고 합니다. 깍정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각두라고 하는데 우리 5살 먹은 아주 귀여운 손주 녀석은 요 각두 깍정이를 도토리의 모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도토리 모자라고 부르겠습니다. 도토리 모자라면은 표현이 아주 너무나 정확한 것 같아서 도토리 모자를 요 도토리가 쓰고 있는 모자를 한자로 각두라고 하고 깍정이라고 하는데, 깍정이에 보면은 이렇게 비늘 조각들이 잔뜩 많이 있습니다. 이 조각들이 수도 없이 많이 보이는데 이 비늘 조각을 우리들은 한자로 인편이라고 합니다. 이 인편들이 이렇게 나와서 뒤로 젖혀지는 비늘 조각이 뒤로 젖혀지는 이러한 형태의 비늘 조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떡갈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신갈나무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도토리의 모자라고 하는 요 부분이 바로 깍정이가 요 부분이 지금 깍정이죠. 요 부분이 깍정이고 여기 도토리가 있는데 도토리의 모자인 요 깍정이가 한자로 각두라고 하는 요 각두에 조금 전에는 길다란 인편이라고 하는 비늘 조각들이 길게 나와서 뒤로 젖혀졌는데, 거기에 비해서 요 신갈나무는 요거 지금 신갈나무죠. 신갈나무는 보면은 여기에 비늘 조각이 요 비늘 조각 요거를 인편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인편은 길게 나와서 뒤로 젖혀졌지만 요것은 곱추의 등처럼 매우 굽어 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곱추의 등처럼 이렇게 굽어져서 구부러져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러한 형태의 비늘 조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신갈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신갈나무와 떡갈나무의 두 나무들이 자연 교잡을 하게 되겠죠. 이 참나무 종류들은 서로 자연 교잡을 잘합니다. 그래서 잡종들이 엄청 많이 생겨나는데 떡갈나무하고 신갈나무가 둘이가 합쳐져서 바로 떡신갈나무라는 이런 나무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바로 두 나무의 잡종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신갈나무하고 떡갈나무의 잡종, 이 잡종을 우리들은 떡신갈나무, 그래서 떡갈나무와 신갈나무의 잡종이다 해서 두 개가 합쳐졌다 그런 말입니다. 두 개가 합쳐진 잡종의 모양을 보면 도토리가 있고
도토리를 우리들은 견과라고 하죠. 견과라고 하는 도토리가 있고, 도토리 가장자리에 도토리의 모자라고 하는 이러한 각두라고 하는 깍쟁이가 있죠. 요 깍쟁이를 보면 깍쟁이의 모양이 이 떡신갈나무이기 때문에 떡갈나무의 인편, 떡갈나무의 떡갈나무의 비늘 조각, 요 인편이라고 하는데, 떡갈나무의 비늘 조각과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떡갈나무의 비늘 조각하고는 다른 바로 신갈나무의 요 아래쪽에는 신갈나무의 비늘 조각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열매도 보면은 열매는 굳은 껍질 열매, 견과라고 하는데, 견과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 호두죠. 호두나 잣을 우리들은 견과라고 하는데, 요 열매 도토리를 우리들은 식물에서는 굳은 껍질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견과는 호두처럼 호두에 딱딱한 껍질이 있죠. 딱딱한 껍질이 있는데 그거와 같은 구조를 도토리도 하고 있다. 그래서 도토리에도 굳은 껍질을 가지고 있다. 딱딱한 호두처럼 딱딱한 굳은 껍질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이것을 굳은 껍질 열매라고 하고 견과라고 하는데, 이 길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자로 재보니까 바로 이 부분이죠. 1cm, 2cm에서 21mm, 21이나 22mm 정도 되는, 그래서 길이가 14mm에서 23mm 되는 이러한 거의 타원형이지만은 거의 공 모양에 가까운 타원형의 형태의 이러한 형태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떡신갈나무입니다. 그리고 물참나무라고 있습니다. 이 물참나무는 이렇게 보면은 신갈나무하고 졸참나무의 잡종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신갈나무하고 떡갈나무만 봤으니까 졸참나무를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졸참나무를 보면 졸참나무의 잎도 마찬가지로 좀 비슷하게 생겼죠. 비슷하게 생겼는데 요 잎에, 졸참나무는 잎의 가장자리의 톱니를 보면 톱니가 이렇게 뾰족합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우리 요거죠. 신갈나무, 오늘 신갈나무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신갈나무의 이 톱니는 둥글둥글한 파도 모양, 물결 모양의 둔한 톱니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신갈나무인데, 여기에 비해서 요 졸참나무의 톱니는 보면은 이렇게 끝이 뾰족하죠. 이렇게 끝이, 잎가의 톱니는 뾰족한 선두예치이다. 이것도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 선두예치에서 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는 셈이라는 뜻입니다. 셈이라는 뜻이고, 두라고 하는 것은 머리니까 끝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예치라고 하는 것은 예리한 치아 같은 톱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선두예치는 이렇게 톱니가 있는데, 톱니의 끝부분에 이 부분이 여기서 선이라고 했으니까, 선은 우리말로는 셈이라고 했죠. 셈이라고 하는 것은 옹달샘 할 때 그 바로 셈입니다. 그래서 요 선두예치의 선자는 셈인데, 여기 셈이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셈점이라고 하죠. 셈점이라고 하는 요 부분에서 물이, 액체가 퐁퐁 솟아 올라오는 것을 우리들은 셈이라고 하죠. 옹달샘에서 우물에서 물이 퐁퐁 솟아 올라오는 것을 셈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선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톱니의 끝부분에서 셈점이 있어서 여기서 액체가 솟아나온다. 그래서 이러한 톱니의 끝을 우리들은 선두예치라고 합니다. 선두예치라고 하고, 이러한 톱니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졸참나무입니다. 그래서 졸참나무하고 이 신갈나무, 요 신갈나무의 잎, 두 나무의 교잡종이 물참나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신갈나무와 졸참나무의 잡종이 바로
물참나무인데 요 물참나무에도 보면은 이렇게 톱니의 끝부분이 톱니의 끝이 뾰족해집니다. 뾰족해지고 여기에 뚜렷하지는 않지만은 여기에 선두예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끝부분에 약간 하얗게 보이는 요 부분이 바로 선두예치입니다. 그래서 선두예치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물참나무죠. 그래서 물참나무는 이 졸참나무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신갈나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물참나무입니다. 근데 이 물참나무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 주변에 산이나 높은 산이나 낮은 산이나 가면 대개 만나는 참나무들이, 도토리 나무들이 가장 많이 만나는 것이 우리 신갈나무라고 하죠. 신갈나무들이 가장 흔하고 가장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 신갈나무가 아니라 그것은 물참나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참나무를 공부를 해보면 물참나무의 톱니의 끝은 이렇게 뾰족해지면서 선두예치를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이 바로 물참나무인데, 이 물참나무는 신갈나무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자라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말들이 있을 만큼 물참나무는 아주 흔하고 많이 자라고 있는 나무가 바로 물참나무죠. 그래서 이 물참나무는 열매를 보면 열매가 마치 신갈나무하고 거의 비슷하죠. 신갈나무하고 비슷한데, 신갈나무에 비해서 요 도토리의 모자라고 했던 요 부분, 깍정이라고 했죠. 깍정이라고 하는 각두, 한자로는 각두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깍정이라고 하는데, 요 도토리의 모자 부분에 있는 요 비늘 조각들, 요 비늘 조각들이 요 아래쪽에는 보면은 이렇게 조금 전에 보았던 신갈나무처럼 신갈나무의 모양하고 똑같은 비늘 조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늘 조각은 신갈나무와 졸참나무의 중간형이지만 신갈나무의 것이 더 강하게 많이 나타나고, 이 졸참나무의 비늘 조각은 이 끝부분에만 약간 있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참나무의 열매에 도토리 모자를 보면은, 졸참나무의 도토리 열매는 도토리의 모자는 바로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비늘 조각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 휴대폰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크게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확대를 보면 요 모양이 이렇게 삼각형 형태인데 길게 뾰족해지는 이러한 비늘 조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을 비늘 조각은 인편이라고 하고 비늘 조각인데, 요 모양이 바소꼴이다. 한자로는 피치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피치명으로 길게 뾰족해지는 이러한 형태의 비늘 조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요 졸참나무인데, 요 졸참나무의 비늘 조각을 물참나무에서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숫자는 신갈나무가 대부분의 신갈나무의 비늘 조각이 이렇게 대부분이 다 신갈나무이고, 여기 위쪽에 있는 요 부분이 바로 졸참나무의 비늘 조각이 위쪽에 이렇게 있다 하는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가까운 산에서 만나는 나무들이 또 거의 다 신갈나무보다는 물참나무가 더 많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보통 신갈나무 그러는데 신갈나무 아니고 물참나무일 가능성이 많다 하는 그런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신갈졸참나무라고 있습니다. 이름이 점점 복잡해지고 머리 아파지는데, 신갈졸참나무. 그래서 요거 졸참나무라는 얘기겠죠. 졸참나무이고, 요 신자는 신갈나무라는 얘기고, 요 졸참은 바로 요 신갈나무, 신발의 깔창으로 쓰던 신갈나무가 바로 요 신갈나무, 요 앞에 있는 신자고, 그 가운데 있는 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갈자는 신갈의 갈자가 아니라 갈참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갈참나무와 졸참나무와 신갈나무가 세 개가 섞여 있는 것을 신갈졸참 이렇게 부릅니다. 신갈졸참이라고 해서 신갈나무하고 또 갈참나무하고 또 졸참나무가 있는데, 여기서 신갈나무하고 졸참나무는 봤지만 갈참나무를 못 봤는데, 갈참나무는 특징이 요 잎자루의 길이가 아주 길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잎자루의 길이가 참나무 종류들 중에서 가장 긴 것이 바로 갈참나무입니다. 그래서 갈참나무처럼 여기 요 신갈졸참나무는 갈참나무처럼 잎자루의 길이가 길다. 잎자루가 신갈나무만큼 길지는 않습니다. 물론 신갈나무만큼 길지는 않지만은 요 다른 떡갈나무나 신갈나무에 비해서는 요 잎자루의 길이가 길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신갈졸참나무였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